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공편토 샘플 강의이자 1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 자랑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사람은 겸손해야 되지만은 제가 겸손해봤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대한 확신을 갖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내가 듣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랑질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 수강생 10년 연속 국내에서 독보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어휘 수강생 대한민국에서 짱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영초 누적 판매 180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10년 연속 수능 공무원 편의 토플 어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고요. 각 시험에서 100% 가까운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전문가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어느 단어가 이 시험에 적합한가를 다 차집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 한번 들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자, 강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강 대상과 학습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 구성과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해마 학습법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마술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숨겨져 있는 그러한 암기 능력을 다 끄집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1강 어휘를 갖다가 다 암기를 시켜드리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먼저 강의 특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은요.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오래 암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중에 뭐 강의나 아니면은 기계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휘 암기에 대한 그러한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빠르고 오래 암기시켜 주는 강의나 기계는 결코 없습니다. 제가 확신을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약속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으로는 한 두세 배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만 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빠르고 오래 암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강은요,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강의만으로 45에서 55단어 정도가 한 강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80% 이상 그 자리에서 암기가 됩니다. 국내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복습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쭉 쳐다보고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0% 이상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몇몇 학생을 가지고서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사실은 99% 그 학생들은 99%의 암기 효율을 갖다가 보였어요. 복습도 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99%. 물론 집중을 갖다가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 강의실에서 같이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다 채점을 할 것이다라고 다 긴장감을 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표현해서 80% 이상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보고 있고 집중 잘 안 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80% 이상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만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적어도 90% 이상은 그 자리에서 암기를 시켜주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강의 끝나자마자 보통은 한 5분, 많아야 한 10분 정도 복습을 해가지고 100% 암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나중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1.2배속 정도로 들으면은 평균 정도 속도라고 느껴질 겁니다. 해마학습법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1.5배속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분 정도 내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강당.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보통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되죠. 그죠?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내에 여러분들 몇 단어나 암기합니까? 10단어 정도 많아야 15단어 정도 암기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은 45에서 55단어니까는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암기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3배에서 5배 이상의 암기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암기하는 거하고 오래 암기되는 거하고 더하니까 6배에서 한 10배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고 오래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 과장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나 뭐 다른 강의 들어보고서 직접 경험할 건데 제가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남겨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 일주일 만에 뭐 1,300개 정도의 단어를 암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겨우 50개 외우고 다음 날이면 까먹었을 텐데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뭐 1,300개 정도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틀 만에 뭐 1,000단어 정도를 외웠어요. 자, 여러분도 모진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면은 이틀 만에 1,000단어 암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학습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단어가 기억나는 정도도 단순 암기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도 외웠던 700개 정도의 단어가 그대로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오래 가는 그러한 암기법입니다. 빠르고 오래 암기되니까 국내에서 최단기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편토 전 과정을 하루 3시간 17일에서 25일이면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복습 시간이 포함된 거예요. 강의만 듣는 시간 아닙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고 복습까지 다 하고 완벽하게 암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을 다 포함한 시간이 17일에서 25일이면은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최단기 완성에 대한 후기들 몇 개 뽑아봤어요. 일주일 만에 방대한 양의 토플 단어 공편토를 외우게 해주신 경선식 쌤 감사드려요. 네. 자, 그 다음에 2주일 만에 수능 0단어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4주 만에 공편토를 다 끝내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러한 학생입니다. 예. 자, 그리고 10일 만에 뭐 40강을 뗄 거라고 이건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 듣잖아요. 그러면 40강 충분히 뗍니다. 예. 그래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 기억이 나게끔 암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강의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많이 해본 학생도 아마 많을 거예요. 다른 책이나 다른 강의 듣고서 이러한 효과 내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시험에서의 높은 적중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빨리 암기시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쓸모있는 단어를 암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시험에서 정말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어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9급이나 경찰은 요 공편토와 수능과 공편토가 있다 그랬죠? 수능과 공편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최근 4, 5년간에 거의 100% 적중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토플도 거의 100% 가까이 적중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대 편입이나 삼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시험에서도 100% 가까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상위권대 이상 편입을 공부하고 있다. 굉장히 어렵게 단어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편입시험에. 그리고 공무원 7급 시험에서도 공편토 단어가 한 90% 정도 차지하지만은 나머지 한 10% 정도가 요 최고 난도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탭스나 SAT, GRE 같은 경우도 요거에서 100%는 다 커버 못하고 최고 난도 교재로 보충을 해줘야만 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책이 두 권으로 돼 있어요. 공편토와 최고 난도. 그런데 공무원 9급과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편토까지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 어휘 우선순위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편토 책 하나만으로 지방직 공무원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성과 효과만큼은 정말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 난도까지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공편토와 최고 난도면 한국에서 치르는 시험에서는 거의 모르는 단어가 없을 정도라고 해도 무방해요. 예. 굉장히 최고 난도까지 하면은 정말 어려운 단어까지 다 섞어놨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강의 안에 정말 내가 시험에 임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을까? 라고 의문을 했죠. 근데 해봤더니 이것만 하면 되네 라고 느낀 학생이죠. 예. 그만큼 적중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강의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 대상과 학습 범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시리즈에는요. 중학도 있고요. 초등 만화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편입을 준비하거나 토플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수능 수준의 단어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공편토부터 시작을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요, 고등학교 전체 범위 수준의 어휘를 가리키는 거고요. 공편토는 자, 공무원 9급, 그 다음에 토플, 그 다음에 편입 중위권대 요 정도까지는 100%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 시험의 필수 공통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최고 난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7급이나 편입, 탭스, SAT, GRE 고난도 어휘를 공부하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는가? 일단 수능은 모든 시험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 학생이 중학교 실력의 단어를 모르는 채 시험을 갖다 잘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 단어 모르면은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수능은 기본입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 공무원 9급과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편토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고난도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도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수능은 너무 공편토까지 하기엔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EBS가 반영된 이후부터 EBS에서 워낙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편토까지는 해야지 1, 2등급 정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EBS가 반영되다 보니까는 자, 1등급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3점짜리 이상 틀리면은 거의 1등급 받기 힘듭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 받으려면 고난도 어휘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최고 난도까지 해야 되는 학생들은 공무원 7급 준비하는 학생, 편입에서 중위권 이상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탭스를 대비하는 학생, SAT를 대비하는 학생. 자, 그리고 GRE를 갖다가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고 난도까지도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에선 플러스 알파에 어느 정도 시험 공부를 좀 더 해야지 돼요. GRE는 워낙 너무 말도 안 되는 단어까지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까지 듣고 어디서부터 들어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의 구성과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책에 보시면은 단어 위에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BT는 그 IBT 토플을 말하는 거고요. 09는 공무원 9급에서 기출됐다는 얘기고요. 07은 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찰은 경찰 시험, 그리고 대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대학 편입 시험에 출제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표시된 건 수능 시험에 나왔던 그러한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자, 동의어가 있는데 그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의 뜻 옆에가 가로치고서 동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수능 동의어를 갖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편토에서는요, 수능 단어는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수능에서 배운 걸 갖다가 또 강의에서 또 배우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따로 그냥 수능 복습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수능 단어는 다 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갖다 혹시나 등한시할까봐 뜻에다가 중요한 수능 동의어 및 시험에 출제됐던 수능 동의어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보면서 거의 다 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모르는 단어가 꽤 있는데 몇 개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능 단어까지 꼭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에서도 그 수능 동의어를 다 하기보다는 고3 수준 이상의 약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 수능 동의어까지. 자, 그 다음에 강의에서는 책에는 파생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강의에서 배우는 파생어는요, 중요 파생어 및 특별한 어미 활용 및 변형을 갖다가 하거나 파생어의 뜻이 약간 변하거나 하는 파생어들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파생어들은 좀 생략하고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트만 붙으면은 명사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
그 다음에 션 이렇게만 붙으면은 명사형이 되는데 굳이 이거까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두 번 정도 읽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중요 파생어에 특별한 어미 변화를 하거나 뜻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거나 이 정도는 이렇게 변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건 다 설명을 해주니까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복습 시스템이 있습니다. 강의를 갖다 쭉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3등분을 나눠가지고 중간에 요 정도 했으니까는 복습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요 정도 했으니까 복습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 했으니까 복습을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복습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복습을 갖다가 따로 모아서 복습 강의를 갖다가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단어 공부를 한동안 못했다 강의는 들었었는데 그러면 오래 지나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한다면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5분에서 한 7분 정도 되는 복습 강의만 들어도 전체 강의 들은 효과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해마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것이 복습 강의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전체 강의 구성은요. 첫 번째 Top Priority Course 해가지고 1강부터 20강까지 최중요 단어입니다. 각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에 걸쳐서 나왔던 그러한 단어들이고요. Essential Course가 21강부터 80강인데요. 여러분들 20강까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요. 요 중요한 단어만 다 나는 게 아니라 이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눠놓은 것은 중요 어휘 순서에서 20강까지가 최중요 어휘라는 것이지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다 해야만 합니다. 80강까지.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보다는 동영상 강의를 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세요. 독학보다 강의가 더 효과적인 이유에서 책을 통해서는 하루에 2강 정도 외울까 말까였는데 강의와 철저한 복습을 해보니까는 8강 정도 하루에 한 300가가 넘는 단어를 외우게 됐습니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책보다는. 그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3배 아니 10배 정도 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책보다 무슨 3배에서 5배 효과냐 근거 없는 소리다라고 했지만 중요 파생어도 짚어주고 더 좋은 연상법으로 간혹 가다가 책에 있는 것과 보다 조금 더 좋은 연상법이 있으면 대체시켜서 연상을 또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과 목소리로 자극적으로 기억시켜 주심으로써 현저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해마학습법 이따가 체험해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막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같이 동화해가지고 같이 느낌으로써 더 연상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사실은. 알겠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될 수 있음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여러분들 강의를 갖다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마학습법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국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장 빠르고 오래 암기를 시켜주느냐 바로요. 해마학습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마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작용을 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해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마 부분을 어떻게 자극시켜서 기억력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암기 사항을 영상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암기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더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해마학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마학습법은 우리가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화 시켜서 암기하는 방식이 바로 해마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단어의 한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번만 듣고도 여러분들은 그걸 순서대로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마술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허언장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말고요. 일단 한번 해보자. 선생님 말에 적극적으로 따라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미있게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눈을 감고서. 알겠죠? 예, 눈을 꼭 감아주셔야 됩니다. 자, 눈을 한번 좀 감아주세요. 자, 눈 뜨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숨을 갖다가 내쉬세요.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서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를 재미있게 상상하세요. 자, 먼저
눈 감으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커다란 풍선이 하늘 위로 둥둥 떠올라갑니다. 풍선. 자, 그 풍선 밑에 돼지가 묶여져서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돼지. 자, 그 돼지 코에서 번쩍번쩍하는 동전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전. 자, 그 동전이 막 쏟아지니까 밑에서 우산으로 그 동전을 막고 있습니다. 우산. 자, 그 우산을 누가 쓰고 있나 봤더니 조그마한 아기가 쓰고 있네요. 아기. 자, 그 아기가 한 손으로는 우산 들고 한 손으로는 막대 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어요. 막대 사탕. 막대 사탕을 막 맛있게 빨다 보니까는 그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자, 그 바다 위에 TV가 둥둥 떠 있네요. TV. 자, 그 TV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고 튀어나옵니다. 호랑이. 자,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입을 벌리고 나올 때 호랑이 입속에서는 참새가 휘리릭 하고 나오네요. 참새. 자, 참새가 휘리릭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자, 그 무지개 위를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스키. 스키 타고 막 내려오다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집니다. 우물. 자, 그 우물 속에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별. 자, 그 별 사이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사. 자, 됐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나서 다 적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면서 저랑 지금 같이 맞춰 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맞춰 나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처음에 뭐였어요? 풍선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돼지였었어요. 돼지. 그 다음에 자, 동전이었었죠. 동전. 다음에 우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기였었죠. 아기. 그 다음에 막대 사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이뤘었죠. 바다. 자, 그리고 TV. 자, 그리고 호랑이죠. 자, 다음에 참새. 자, 그 다음에 무지개. 다음에 스키. 자, 그리고 우물. 별. 천사. 네. 네. 자, 수능 강의에서 이미 경험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상기해 봐도 오, 그때 한번 암기했었던 건데 정말 거의 다 기억이 나네 라고 하는 학생이 아마 놀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처음 하는 학생들도 거의 다 맞췄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의 한 80% 이상들은 15단어 다 맞춰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두 단어 정도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자, 한 번만 불러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번만 불러드리고서 이렇게 빠르고 오래 암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보통 한 번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한다면은 한 3단어에서 한 5단어 정도 생각날까 말까? 많아봤자 한 7단어 정도. 그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순서대로 다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기억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7단어에서 한 10단어 이상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으면은 한 13단어에서 15단어 다 기억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냥 암기했다라고 하면 내일 가면은 한 2~3단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해봐도 여러분들 적어도 7단어 이상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했으면 일주일 후에는 뭐야? 7단어 그냥 뭐 한 단어 기억날까 말까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암기된다는 건 증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해마학습법을 갖다가 영어 단어에 적용해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바로 영어 단어 연상 암기법입니다. 연상 암기법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지만은 체계화시키지 못했고 발음을 갖다가 많이 훼손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연상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 발음을 했을 때 기억나게 최대치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그 단어를 갖다가 기억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만큼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영어 단어에다가 적용한 것은 제가 1강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량의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암기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체험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편토 1강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금방 체험한 해마 학습법을 이용해가지고 영어 단어에 그걸 적용해서 암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강에 있는 단어 첫 단어에서 제가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don't 하면은요,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뭐예요? 뜻입니다. 요 뜻을 갖다가 암기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뜻을 갖다가 뜻과 관련된 걸 강하게 연상하면서 그걸 느껴야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n't 하니까는 돈 내놔 to 하면서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라고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내놔 to 하면서 돈을 빼앗다라고 암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to 하면서 지금 느껴야 돼요. 뜻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감정이입해서 내가 기를 죽이고 위협하는 거야. 얘를 돈 내놔 투 하면서 위협한다. 자, 칼이나 총을 들여대면서 행동까지 한번 해보세요. 발음 꼭 따라 하셔야 되고. 자, don't. 자, don't.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뜻으로 가져가야지 돼요. 느낌까지 더해가지고. 알겠죠? don't. 자, 그리고 don't listen 하면 불구래. 대담무쌍한이란 뜻입니다. 끝에 less가 붙으면은 뭐뭇이 아닌, 뭐뭇이 없는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지 않는, 아무리 위협해도 거기에 굽히지 않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굴해. 그 정도로 대담무쌍한 이런 뜻이 되겠죠. 대담하니까 위협해도 굽히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불굴해, 대담무쌍한. 같이 해보죠. dauntless. dauntless. 자, undaunted도 마찬가지예요. 언은 낯을 뜻하고요. 위협하다란 뜻이고 ed는 뭐뭐 당하다란 형용사형 어미죠. 그래서 위협당하지가 않는, 즉 굽히지 않는, 불굴해, 용감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냥 dauntless, undaunted 같이 해보죠. dauntless 그리고 undaunted. 자, 이거 don't는 돈 내놔 to 하면서 따라서 don't. 자, don't. 자,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도 한번 보죠. notorious. 자, 악명 높은이란 뜻입니다. 악명 높은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기본 자세를 취하고 여러분들은 자, 너 도리도 없어. 너 인간으로서 도리가 없어. 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에서 악명 높다란 뜻이야. 넌 인간으로서 도리가 없는 놈이야. 악명 높은 놈이야. 너는 아주 악랄한 놈이야. 자, 같이 보죠. notorious. 넌 도리가 없어. 다시 한번 notorious. 너 도리가 없어. notorious. 악명 높은. 자, 다음에 moody. 자, mood 하면은 기분이나 분위기죠. 그래서 y가 붙어가지고 기분이 좀 약간 우울하다. 기분이 좀 다운됐다. 이런 느낌으로 mood가 moody하다. 자, 같이 보죠. moody. 다시 한번 moody. 자, 그리고 기분이 다운됐다가 갑자기 막 좋아졌다. 기분이 다운됐다가 막 좋아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기분 변화가 또 심한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합시다.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했다가 또 변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수능 동의어가 있습니다. gloomy. 자, gloomy 하면은 역시 우울한이란 뜻입니다. 우울한. 그래서 구름이 쫙 껴있으면은 기분이 밝을 리가 없죠. 그죠? 구름이 아주 어둠칙칙하니까는 아주 우울하다. 같이 해보죠. gloomy. 다시 한번 gloomy. 우울한. 자, 그리고 melancholy 하면은 멜랑콜리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기분이 좀 멜랑콜리해. 이것이 바로 우울한 거고요. dismal 하면은 자, 주말. 자, 주말 뒤는 항상 우울하죠. 왜? 내일 학교 가고 내일 회사 갈 생각하니까 주말 내내 신나게 놀다가 우울해집니다. 주말. 알겠죠? dismal. 같이 해보죠. dismal. 다시 한번 dismal.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공편도에 또다시 넣진 않지만은 동의어로서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고 했었죠. 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moody가 뭐예요? 우울한, 기분 변화가 심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eradicate, 뿌리 뽑다, 근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무를 뿌리채 뽑으려면 앞부분만, 요 앞부분만 파서는 안 되죠. 요 뒷부분을 갖다 포크레인으로 팍 퍼가지고 해야지 뿌리채 뒷부분까지 쾅 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뿌리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래. 뒤를 갖다가 캐는 거야. 이래 뒤를 탁 푹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뿌리채 뽑는 거야. eradicate, 뿌리 뽑다. 자, 뿌리 뽑는 걸 갖다가 같이 발음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여러분들 같이 행동하세요. eradicate 뭐 하는 거야? 뿌리채 뽑다. 그리고 근절하다. 자, 다시 한번 eradicate, 뿌리 뽑다, 근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암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행동까지 그냥 과감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err 하면은 잘못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즉 실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실수하다. 우리가 에러가 있잖아요. 에러, 실수, 잘못. 그죠? 요거에 대한 동사형입니다. err. 자, 같이 해보죠. err. 다시 한번 err. 에러에서 err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unerring 하니까 un은 낫이죠. 그리고 형용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요거에서. 그래서 잘못이 없는, 그리고 정확한이 되겠죠. 틀림없는, 정확한, unerring, un이 낫이니까, 그죠? 실수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틀림없는, 정확한. 같이 해보죠. unerring. 다시 한번 unerring.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rummage, 뒤지다, 샅샅이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경찰이 이 용의자를 갖다 잡았어요. 도둑에 대한 용의자예요. 그래서 네가 그놈이지, 잠깐 손들어 하면서 막 수색을 하겠죠. 그죠? 샅샅이 찾겠죠. 야, 네가 숨긴 다이아몬드 어딨어 하면서 네가 그놈이지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뒤지는, 네가 그놈이지 하면서 행동까지 해보세요. rummage, 어딨어 하면서 뒤지다, 샅샅이 찾아내다. 자, 같이 보죠. rummage. 다시 한번 rummage. 뒤지다, 샅샅이 찾아내다. 자, 다음에 authentic. 자, 믿을만한, 진짜의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믿고 있는 오빠가 아주 센 티가 나요. 근육도 있고, 오, 센데, 오빠 믿을만하게 해서 깡패 만나도 두렵지 않아. 오, 센데, 힘이 세 보이는데, 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하다라는 느낌으로 믿을만하다, 진짜다. 자, 같이 해보죠. authentic. 다시 한번 authentic. 믿을만한, 진짜의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authenticate 하면은 믿을만하게 해준다. 즉 입증을 해가지고 믿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믿게끔 하다. 즉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해보죠. authenticate. 다시 한번 authenticate. 자, 그리고 authenticity. 자, 진짜, 확실함, 명사형입니다. authenticity. 같이 해보죠. authenticity. 다시 한번 authenticity. 끝에 ity로 끝나거나 TIC, 틱 이렇게 끝나면 바로 앞에 강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authenticity가 됩니다. 진짜, 확실함. 자, 됐죠? 그래서 authentic가 나는데 authentic 믿을만한데 오빠 하면서 믿음직한, 그 다음에 진짜의. 자, 그리고 수능 동의어에서 virtual하고 genuine이 있습니다. virtual, 여자친구한테 잠바를 딱 벗어줬어요, 겨울에. 자, 오빠는 안 추워 그랬더니 안 추워 하지만 but, 그러나 춥다.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의 virtual, but 그러나 춥다. 실제로는 춥다. 그래서 실제의, 진짜의. 자, 그리고 genuine 하면 genuine은 진짜로 참되고 진실된, 참된, 진실된 이런 뜻입니다. genuine은 아주 참되고 진실해. 거짓이 하나도 없어. 아주 착한 누나야. 그래서 genuine은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요 수능 동의어는요, 중간중간 복습을 할 때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수능 동의어를 만약에 많이 모른다라고 하면은 강의 시간에 같이 암기해 나가도 되고, 수능 단어를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을 갖다가 반드시 다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예, 병행을 하든지 그것부터 하고서 공편토를 하든지. 자, 그 다음에 curtail, 단축시키다,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curtail. 자, 꼬리를 갖다가 컷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컷. 자, 후라이팬에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이만해요. 꼬리까지 해서. 그러면 줄여야지 되겠죠. 후라이팬에 딱 넣으려면 딱 잘라가지고. 그죠? 컷 테일을 갖다가 잘라서 줄인다, 길이를. 그래서 curtail, 단축시키다,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해보죠. curtail. 다시 한번 curtail. 자, 그래서 단축시키다, 줄이다. 자, 다음에 breakthrough. 자, 깬다라는 뜻이죠. 깨가지고 through, 통과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깨가지고 막혀있던 걸 깨가지고 통과시킨다. 즉 돌파구란 얘기죠. 돌파구, 진전, 돌파하다. 자, 같이 해보죠. breakthrough. 다시 한번 breakthrough. 그래서 돌파구, 진전, 돌파하다라는 뜻이에요. breakthrough.
자, 그 다음에 cram. 자, 억지로 쑤셔 넣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cram. 자, cram 하니까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빵 속에다가 크림을 갖다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빵 속에다가 크림을 갖다가 억지로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알겠죠? 꽉꽉 차게끔. 그래서 cram. 자, 그리고 크림뿐만 아니라 잼도 억지로 막 쑤셔 넣죠. 빵 속에다가 야채 넣은 다음에 잼을 갖다가 막 억지로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잼과 크림을 갖다가 억지로 쑤셔 넣는 거 같이 암기합시다. 자, cram. 다시 한번 cram. 자, 그리고 jam. 억지로 쑤셔 넣다. 자, 그리고 자, 스터프 하면은요. 요것도 억지로 쑤셔 넣다라는 뜻이 있고 물질이나 재료라는 뜻도 있죠. 물질. 또는 재료. 자, 그 다음에 뭐 물건 이런 들을 갖고 있습니다. stuff. 자, 공항에서 그거 저 가방에 마약 밀수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세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스탑 하잖아요. 그죠? 당신 스탑. 요 물건에 뭐 어떤 물건이야? 이거 뭐가 들어있어? 그래서 물건, 물질, 재료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갖다 다 풀어 헤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비행기 시간이 늦었으니까 억지로 막 쑤셔 넣겠죠. 스탑 시켜가지고 물건을 검사한 다음에 다시 억지로 막 쑤셔 넣는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그러한 수능 동의어입니다. stuff. 같이 해보죠. stuff. 자, 그래서 아무튼 cram과 jam 하면은 억지로 쑤셔 넣다고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억지로 쑤셔 넣는 게 바로 뭐예요? 벼락치기로 공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cram. 알겠죠? 자, cram. 크림을 막 쑤셔 넣듯이 머리에 지식을 막 쑤셔 넣는 거 벼락치기로 공부하다. cram. 자, 그 다음에 misgiving. 자, 의심, 걱정,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misgiving. 자, 예전에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한밤을 잤다 하면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순결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미스, 시집 안 간 처녀가 giving, 준다, 순결을 줄 때 항상 어떨까요?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겠죠. 이 남자가 하룻밤 자고서 도망가면 어떡하지? 나랑 결혼 안 하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misgiving. 자, 미스가 줄 때는, 순결을 줄 때는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더라. 자, 같이 보죠. misgiving. 다시 한번 misgiving. 알겠죠? 의심, 걱정, 불안. 자, 그리고 misgive 하면은 동사가 됩니다. 자, 공포, 의심, 걱정 등을 일으키다라는 그냥 요거에 대한 동사형이에요. 의심, 걱정, 불안을 일으키다. misgive. 자, 그리고 uneasiness.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easy 하면은 쉽잖아. 쉬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쉬운에서 마음이 편안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알겠죠? 그래서 uneasiness 하니까는 편안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안이란 뜻이 돼요. uneasiness.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sibling. 자,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경선시가 경씨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자손들이 결혼을 할 때, 자, 씨앗을 갖다가 불려라 하면서 이렇게 패백 같은 거 할 때 뭐 대추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하면서 씨를 갖다가 불려서 형제자매 많이 낳아라 이런 식으로 씨를 불려라. sibling. 자,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sibling. 같이 해보죠. sibling. 다시 한번 씨를 갖다 많이 불려 형제자매 많이 낳아. sibling. 다시 한번 sibling.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augment, 뭐뭇을 증가시키다, 크게 하다, 뭐 확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친구가 막 풍선을 갖다가 막 불어가지고 확장시키는 거야. 후. 근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게, 야, 터지기서, 오, 그만 불어, 그만 확장해라, 이런 느낌으로, 오, 그만 투, augment, 오, 그만 투, 오, 그만 투 해라. 자, 같이 보죠. augment. 다시 한번, augment, 확장하다, 증가시키다, 크게 하다. 그래서 동의어로서 outspread, spread는 펴다, 펼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펼쳐가지고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outspread. 자, 다음에 enlarge, large에다가 동사형 접두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크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쉽죠, 요거는. 그래서 augment, 오, 그만, 확장한다. augment. 자, 같이 해보죠. augment. 다시 한번, augment.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갖다가 복습을 합시다. 자, 중간중간 복습할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뜻이었지 노력하면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단어 보세요. don't 뭐예요? don't. 돈 내놔 투 하면서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don't listen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대담무쌍한 자, undaunted 역시 불굴의
대담무쌍한, 용감한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시니까는. 다음에 notorious 무슨 뜻이에요? 너 도리도 없어. notorious 악명 높은이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moody. 자, mood 기분에서 온 거죠. 기분이 우울한이란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분 변화가 심한. 그다음에 eradicate, 이래 이렇게 decate 뒤를 푹 해가지고 뭐 했어요? 뿌리채 뽑다, 근절시키다. 자, 다음에 err 하면은 자, 에러에서 온 거죠. 그죠? 실수. 그죠? 그래서 실수하다, 잘못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unerring 하니까 on이 나시니까는 실수하지 않은, 잘못되지 않은이란 뜻이죠. 확실한이란 뜻이죠. 틀림없는. 자, 그다음에 rummage. 자, 네가 그놈이지, 너 훔쳐간 그놈이지 하면서 뭐 했어요? 자, 샅샅이 뒤지다, 샅샅이 찾다라는 뜻이죠. 다음에 authentic, 자, 오센티가 나는데 오빠한테 믿어도 되겠어. 믿을 만한 진짜예란 뜻이죠. 그래서 authenticate 하면은 동사로서 입증하다라는 뜻이었었죠. 그죠? 믿게끔 하는 거니까 입증하다. 그래서 authenticity 하면은 자, 믿을 만함, 확실함, 진짜 이런 뜻이죠. 다음에 curtail. 자, tail, 꼬리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후레이팬에 넣었었죠. 그죠? 그래서 단축시키다, 줄이다라는 뜻이죠. 다음에 break through, 깨가지고 통과시킨다. 뭐예요? 돌파구, 돌파하다. 다음에 cram, 크림을 갖다 어떻게 빵에다가 막 쑤셔 넣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cram과 jam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억지로 쑤셔 넣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막 억지로 쑤셔 넣는다 해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였죠. 다음에 misgiving. 자, 결혼 안 한 미스가 giving, 뭔가 줄 때, 순결을 줄 때는 항상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염려스럽다. 불안, 의심, 염려. 그래서 misgive는 자, 불안이나 염려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주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불안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sibling 하면은 씨앗을 불려라, 씨를 갖다가 경씨를 널리 불려라 하면서 형제자매 많이 나라 하면서 패백할 때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자매. 그다음에 augment, 그만둬, 터지겠다, 확장하다, 크게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복습까지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또 검토를 해보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뜻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eccentric, 이상한, 정도를 벗어난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centric에서 자, C 앞에는 이 C는 이 X에서 온 겁니다. 이 X,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 X가 C의 영향을 받아서 이 C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X는 out을 뜻합니다. out, 알겠죠? out 또는 outside. 그래서 센터에서 온 거예요. 센터, 중앙. 중앙에서 벗어났다. 중도에서 바깥으로 벗어난 거예요. 보통 평균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도를 벗어난, 이상한이란 뜻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이상한. 같이 해보죠. eccentric. 다시 한번 eccentric. 자, 그리고 exotic도 역시 EX, 외계에서 왔다 해서 외래의 이국적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exotic하고 여기 외국에서 왔지, exotic 외국에서 날라왔지, 너무 이국적으로 생겼어. 눈도 파랗고 exotic. 그래서 이국적인, 이상한 이런 뜻이에요. 이질적인. 그래서 eccentric, 뭐 어려울 거 없죠? 이상한, 정도를 벗어난. 자, 그다음에 blur, 희미해지다, 흐리게 하다, 희미한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blur. 자, 여러분들 엄마 찾아 산말리 만화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배 타고서 저 멀리 떠나가요. 그러니까는 엄마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불러요. 하지만 배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엄마가 이제 흐릿하게 안 보이고 있어요. 불러,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막 부르는 거, 엄마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희미해져 간다라는 걸 막 느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희미해지다, 흐리게 하다, 희미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blur. 다시 한번 blur. 자, 다음에 ingenuous, 천진난만한, 솔직한 이런 뜻입니다. 좀 야한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ingenuous. 자, 뭐 그렇게 야한 것도 아니지만 ingenuous. 저 여자는 벌써 40살이나 됐어. 근데 이제서야 남자랑 누워볼 정도로 너무나 순진한 아가씨야. 알겠죠? 인제서야 누웠대요. 천진난만하고 아주 솔직한 이런 뜻입니다. 인제서야 누웠어. 천진난만한 또는 그만큼 또 솔직한 이런 뜻입니다. 인제서야 남자랑 누워봤다고 창피하지만 40살이 여자가 인제 누워봤어요. 그 정도로 천진난만한, 순진한, 솔직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 동의 한번 보세요. 캔디드, 만화 주인공 캔디드 아주 솔직하죠? 그 다음에 프랭크 할 때, 랭크는 랭킹 할 때 랭크 등급이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F랭크 받았다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F랭크 받았다고. 그 다음에 아웃스포컨, 바깥으로 다 말을 다 해놓는, 즉 솔직한 거죠. 그 다음에 오픈하다, 마음을 오픈했다, 솔직한.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는 단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터치하면은 과민한 화를 잘 내는 이란 뜻입니다. 터치. 자, 나 여자를 갖다가 옆에 서 있는데 모르는 여자를 갖다가 살짝 탁 터치만 해도 아우 이 아저씨가 왜 그래요? 하면서 막 과민하게 걸죠. 화를 아주 잘 냅니다. 터치. 살짝만 건드려도 과민하고 화를 잘 내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살짝만 이렇게 실수로 닿아도 이 아저씨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세요. 터치만 해도 아주 과민하고 그리고 화를 아주 잘 낸다. 자, 다시 한번 터치. 다시 한번 터치. 자, 그리고 irritable 하면 이리가 사는 터에다가 불을 갖다 확 들여다 대면 이리들이 하면서 화를 내겠죠. 과민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irritable가 같은 뜻입니다. touch. 자, 같이 해보죠. irritable. 다시 한번 irritable. 자, 2리터에 불을 갖다 대면 과민하고 화를 잘 내는. 자, 다음에 agitate. 자, 휘젓다. 마음을 휘젓다. 즉 마음을 동요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찬성, 변화 등을 주장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agitate. 애들이 쥐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급식을 하는 데 있잖아요. 급식을 하는데 국에서 쥐가 나왔어요. 애들이 그냥 쥐 때문에 막 그냥 환장하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막 흥분하고 막 휘젓다. 마음을 갖다가 휘젓다. 이런 뜻입니다. agitate.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주장하겠죠. 급식하는 그러한 급식 회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 찬성, 변화 등을 주장하다까지 암기를 하세요. 애들이 쥐 때문에 막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바꿔라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쥐 때문에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동요시키다, 휘젓다. 그 다음에 주장하다, agitate. 같이 보죠. agitate. 다시 한번 agitate. 자, 뜻이 두 가지예요. 마음을 휘젓다, 동요시키다. 그 다음에 주장하다. 자, 그리고 마음을 동요시키다 할 때 prompt와 stir가 있습니다. 동의어로서. 자, 수능 동의어 prompt 하면은 from부터, 지금부터 방학 기간 내내 숙제 안 하다가 내일이 개학일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면서 막 마음에 자극을 주잖아요. 마음이 자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극하다. 그리고 stir. 자, 물 숫자를 써가지고 수떡. 물에서 떠오르려고 어때요? 막 휘젓겠죠? 휘젓다, 마음을 휘젓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stir. 자, 수떡. 물에서 막 떠오르려고 휘젓다, 마음을 휘젓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수능 동의어니까는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모르면은 다시 꼭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sanction 하면은 제재, 처벌, 제재하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승인, 허가하다의 뜻도 있어요. sanction. 자, 생선잡이배가 북방 한계선을 갖다가 가까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 거기 하면 안 됩니다. 아저씨 일로 나오세요. 하면서 해경이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하죠. 생선잡이배를 제재하고 처벌하고 제재를 합니다. 자, 거기서는 이제 해도 돼요. 여기서는 해도 됩니다. 하면서 승인 또 허가도 하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뜻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생선잡이배를 어업을 갖다가 제재하거나 승인한다. 두 가지로 하면 되겠죠. sanction. 자, 같이 보죠. sanction. 다시 한번 sanction. 그래서 제재, 처벌, 제재하다, 승인, 허가하다. 자, 다음에 landmark, 주요 지형 지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획기적인 사건, 역사적인 건물이나 장소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landmark, 땅에 표식이 될 만한 것이다. 표식. 예. 자, 그래서 여의도 가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63빌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3빌딩이 여의도의 랜드마크입니다. 알겠죠? 그 땅에 표식이 될 만한 것, 즉 주요 지형 지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눈에 확 띄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나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랜드마크. 자, 같이 보죠. 랜드마크. 자, 그래서 주요 지형 지물이라는 뜻도 있고 획기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장소나 사건 이런 뜻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이나 장소다. 자, 됐죠? 랜드마크.
자, 다음에 lavish, 아끼지 않는, 낭비하는, 뭐 호화스러운,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럭스랑 같은 뜻이고요, 호화스러운. 그래서 lavish, 자, 내 BC 카드로 긁어, 다 긁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호화스럽게 사고 아주 후한 거죠.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아끼지 않고 그만큼 또 낭비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낭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의 다 낭비하다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후하다, 아주 아낌없이 준다 할 때 아낌없는. 후한, 호화스러운. 자, 됐죠? lavish, 내 비치로 막 긁어 제끼면서 아끼지 않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후한, 낭비하는. 자, 같이 보죠. lavish. 다시 한번, lavish. 자, 다음에 affiliate, 제휴하다, 뭐 연계하다, 가입하다, 계열회사라는 뜻인데요. 자, 대기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기업체가 다 있어요. 요즘에 중소기업들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냥 하청이나 주면서 살자 하면서 어필리에이트, 대기업에 업혀서 그냥 다니자, 우리는 대기업에 업혀서 가자 그러면서 제휴하는 거예요. 계열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계하는 거죠. 가입하는 거죠, 대기업에.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하면서 그냥 제휴한다. 같이 해보죠. affiliate. 다시 한번 affiliate. 자, 그래서 제휴하다, 계열회사가 된다, 연계한다. 자, 그 다음에 compar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건 쉽죠. compare에서 온 겁니다. 비교하다.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부사죠. 자, 같이 해보죠. comparatively. 다시 한번 comparatively. 자, 동의어로선 relatively.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쉬운 단어들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의어로선.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comparatively. 자, 다음에 congruous, 어울리는, 조화된, 일치되는 이란 뜻입니다. congruous. 자, 가로수를 심을 때 이쪽에다가 이런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여기서는 낮은 포도나무를 심고 하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같은 congruous, can 하면은 together를 뜻하는 접두어예요. 알겠죠? 자, co, com, col, con. 이것은 다 together를 뜻하는 접두어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주요 접두어들은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함께 같은 구루다. 같은 구루를 갖다가 쫙 심었더니 잘 어울리죠. 그죠? 같은 구루가 잘 어울리듯이. 그래서 어울리는, 조화된, 일치되는 이란 뜻이에요. 같이 해보죠. congruous. 다시 한번 congruous. 어울리는, 조화된, 일치되는. 그래서 반대말로 incompatible. 자, compatible 하면은요. coming together라 했죠. 같은 패거리 더블이다. 더블. 같은 패 더블이다. 두 팀이 있어요. 패거리가 두 더블인데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패거리예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잘 어울리는, 양립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compatible. in이 붙었으니까 이건 in은 not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이라는 뜻이 incompatible. 알겠죠? 자, 그리고 조화된, 일치되는 해서 consistent, 일치되는 이죠. 같은 시스터다. 쌍둥이 자매다. 시스터다. consistent. 아주 일치된다 하면 되겠죠? consistent. 자, 그리고 incongruous 하면은 in이 not을 뜻하니까는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앞뒤가 맞지 않는 해가지고 inconsistent랑 같은 뜻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완벽한 단어 앞에 in이 붙으면 in은 어디 안에라는 뜻이 아니라 not의 의미로서 거의 씁니다. not. 알겠죠?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그래서 incongruous. 자, 됐죠? 같은 그룹끼리 어울리고 조화되고 일치되는. 자, 다음 보죠. deride,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deride. 자, 쟤는 띠라이야, 또라이야 그러죠. 띠라이다 하면서 막 비웃고 막 조소하는 거예요. 쟤는 띠라이 같아. 같이 해보죠. deride. 다시 한번 deride. 자, 명사형은 derision, 조소, 비웃음이라는 뜻입니다. derision. 자, 같이 해보죠. derision. 자, 다음에 analogy, 유사, 비유, 유추라는 뜻입니다. 유사하다. analogy. 자, 거리를 가는데 뒷모습이 파마하고 키가 전만하고 내 아내 같아요. 아내 너지?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 아이고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아내 너지? 내 아내 너지? 너 맞지? 하면서 너 똑같이 생겼어 내 아내랑.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하게 비유한다. 유추한다. 유사, 비유, 유추라는 뜻입니다. 같이 해보죠. analogy. 다시 한번 analogy. 그래서 유사, 비유, 유추.
자, 형용사형은 analogous. 자, 유사한이란 뜻입니다. analogous. 같이 해보죠. analogous 안에서 힌트를 또 잡아서요. 자, 그래서 analogous. 유사한, 비슷한이란 뜻입니다. comparable. 비교할 만한, 즉 유사하다란 뜻이죠. 다음에 parallel 하면은 팔을 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요거랑 요거랑 똑같잖아요. 유사하잖아요. 그죠? 필적하는 유사한 이런 뜻입니다. comparable, parallel. 자, 그래서 analogous 하면 analogy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유사한, 비슷한. 자, 그 다음에 analog 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할 때 그 아날로그란 뜻도 있고요. 유사, 비슷한 명사형입니다. analog 같이 해보죠. analog. 자, 됐죠? analogy 하면서 유사, 비유, 유추예요. 자, 그럼 이제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뜻이. 자, 그래서 eccentric은 뭐예요? 센터에서 왔죠. 센터. 그리고 EX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벗어난다 해서 정도에서 벗어난, 이상한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blur. 자, blur. 막 불렀어요. 희미해져 갔잖아요. 그죠? 엄마 찾아 단말에서 엄마 불러. 그래서 희미해지다, 희미하게 하다, 희미한 것. 그 다음에 ingenuous. 인제서야 남자친구랑 누워봤어. 그 정도로 천진난만한, 순진한, 그리고 솔직한. 그 다음에 touch. 자, 지하철에서 터치만 왜 그래요? 하면서 과민한. 그죠? 그 다음에 쉽게 화를 내는. 그 다음에 agitate. 애들이 쥐 때문에 막 휘졌다. 마음을 갖다 휘졌다 해서 마음을 동요시키다, 동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급식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급식 회사를 바꿉시다 하면서 막 주장했었어요. 주장하다. 다음에 sanction. 생선잡이배. 거기서 잡으면 안 돼요. 자, 또는 거기서 잡아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재하다, 승인, 인가하다. 다음에 랜드마크. 자, 주요 지형 지물이죠. 땅에 표식이 될 만한 주요 지형 지물이고 그만큼 눈에 확 띌 만큼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이나 장소라고 했었죠. 자, 다음에 레비시. 내 BC 카드로 긁어버려. 그냥 아끼지 않는, 낭비하는, 아주 후한 뭐 이런 뜻이죠. 다음에 affiliate. 자, affiliate 하면서 큰 기업체에다가 작은 회사가 어필리에이트 하면서 제휴했었잖아요. 그죠? 혼자서 못 살아나간다면서 제휴하다 또는 계열 회사 또는 관계를 맺다 뭐 이런 뜻이죠. 어필리에이트 또 가입하다. 자, 다음에 comparatively, compare, 비교하다에서 온 거죠. 그죠? 비교적이란 뜻이죠. 상대적으로. 자, 다음에 congruous, together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그루의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같은 그루끼리 아주 잘 조화되는, 어울리는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incongruous 하면은 조화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뭐 이런 뜻이죠. 다음에 deride 하면서 막 조소하다, 비웃다. 다음에 derision 하면은 명사죠. 조소, 비웃음. 다음에 analogy. 아내, 너지? 내 아내랑 똑같이 생겼네? 유사하게 생긴 거죠. 유사, 유추, 비유. 그래서 analogous 하면은 유사한이란 뜻이죠. 유사한, 비슷한. analogous, analog 하면 유사함 이런 명사형이었습니다. 또는 아날로그 디지털 할 때 그 아날로그의 뜻도 있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접두어 한번 보도록 하죠. 매 강마다 이렇게 단순 연상법 다음에 접두어나 어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어 by 하면은요. by는 to를 갖다가 뜻합니다. 이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to를 뜻합니다. 두 개. 대표적인 예로 bicycle이 있습니다. 자, bicycle 하면은 자, by, to를 뜻한다 그랬죠? cycle. 자, cycle.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바퀴가 두 개인 게 바로 뭐예요? 자전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사이클이 있다 해가지고 바이시클이에요. 그래서 by는 뭐예요? to를 뜻합니다. 그래서 bilingual 하면은 두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래서 lingual이라고 하면은 language를 뜻하는 어근이에요. lingual, language 비슷하죠? 그래서 bilingual, bilanguage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개의 말을 갖다 언어를 사용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같이 해보죠. bilingual. 다시 한번 bilingual. 그래서 bilinguist 하면 두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갖다가 뜻하는 거죠. 끝에 east가 붙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보통. 그래서 bilinguist 같이 보죠. bilinguist. 다음에 biweekly 하면은 이주란 뜻이죠. 격주의 이런 뜻입니다. bimonthly는 두 개니까는 자, 두 달에 한 번에 biennial. annual은 annual에서 온 겁니다. annual. 이것도 수능 수준의 단어죠. 그래서 annual 하면은 1년에 이런 뜻이니까는 2년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2년마다 있는 biennial. 같이 해보죠. biennial. 자, 다음에
자, bisexual 하면은 자, 성이죠. 두 개의 성을 갖고 있는 해서 양성의 bisexual. 자, 다음에 bisect. 자, sect 하면은 컷을 뜻하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sect 하니까는 sect, 싹트. 싹둑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sect 하면은 자르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자른다 해서 양단하다, 이등분하다입니다. bisect. 알겠죠? 자르는 소리처럼 sect, bisect 이렇게 하세요. bisect. 그래서 양단하다, 이등분하다. 다음에 biracial. 자, race에서 온 거죠. 인종. 그죠? 그래서 biracial 하면 두 인종으로 된 또는 혼혈의 이런 뜻입니다. 혼혈의 두 인종으로 된. 자, 같이 해보죠. biracial. biracial. 자, 복습해보죠. 바이링구얼 할 때 바이는 뭐라고요? 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링구얼은 랭귀지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개 언어를 말하는, 그래서 바이링구얼, 바이링귀스트 하면은 두 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다음에 바이위클리 하면은 2주마다 있는 격주에, 바이먼슬리, 자, 두 달에 한 번에. 그다음에 바이애니얼, 자, 애니얼은 애뉴얼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에. 그리고 바이섹슈얼 하면은 양성애라는 뜻이죠. 바이섹트, 두 개로 싹둑. 그래서 양단하다, 이등분하다. 그다음에 바이레이셜 하면은 두 개 인종으로 된 혼혈의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습까지 이제 맞춰봤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해마학습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암기한 단어들을 바로 테스트해보면 그 자리에서 제가 80% 이상 약속드린다 그랬죠. 80%가 아니라 90% 이상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2, 3, 4강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